하늘과 맞닿을 만한 큰 권세에 있는 사람일수록 땅 위에 하루 양식을 걱정하는 미생을 돌봐야 하고, 땅 위에 태산 같은 위해가 사방을 둘러싸을수록 하늘의 깊이와 위대함을 인정하고 소망해야 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려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안 보인다고 없다 하는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 가슴에 박힌 대못에서 오는 내 삶 전체의 고통 속에서도 남의 손에 박힌 바늘을 생각할 줄 아는 남자의 여유가 필요하며, 남의 호주머니에서 재물을 절취할 때 사람의 눈은 가렸지만 그 행위를 감찰하는 신들의 세계를 인정해야 하고, 성공의 길에 있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존재가 있듯이, 실패의 길에 있어서도 내 예상 밖으로 불행에 봉착함은 지난 세월 나의 욕심과 과오 때문이며, 거대한 항공모함과 하늘 위에 여객기도 한 뼘 조종기로 운행하고 순간의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듯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물도 담는 그릇에 따라 받는 양이 다르고 없을 수도 있다. 자기 생각과 욕심에 함몰되어 자기 인생의 한치 앞끝을 보는 눈을 스스로가 가리우지 말아야 하며, 사회에서 큰 꿈을 계획할수록 큰 양의 베품과 기도와 여유가 필요하니, 온 힘을 다해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지 말고 온 정성을 다해 남을 위로하고 도우며 대접하되 기억해 두지 말아야 한다. 작은 티끌이 모여 큰 태산을 이루듯 어려운 이들을 위해 두루두루 살피고 돕되 그 의도를 선함에 두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 모든 공덕이 자신에게 분명히 돌아오니 큰 그릇은 오래 만들어지고 비바람을 이겨낼 양의 만들어짐의 시간이 꼭 필요하니, 남을 돕는 일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일과 마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큰 그림을 그리며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떠오른 생각들을 적어봅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탐정이 많이 배출되기를 항상 소원합니다. 2019년 2월 23일에 제가 쓴 글입니다. 자,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뭔가 좀 초탈한 사람 같이 보인대, 제가. 자, 오늘 좀 오랜만에 한잔 했어요, 제가. 원래는 1년 365일 중에 매일 한잔 하고 자는데, 오늘은 이 술보다 더 완전 나를 미치게 하는 애인이 생겨서 거의 한 2, 3주 동안 술을 안 먹은 것 같아요. 그 애인 때문에. 이야, 술보다 더 나를 미치게 하는 애인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애인이 유튜브예요, 유튜브. 저는 유튜브에 완전히 빠져 있고요. 사실은 유튜브는 하나의 연결고리겠죠. 여러분들에게 빠져 있는 거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 생각을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고, 누군가가 이 영상을 봐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반응하고, 내가 조금이나마 또 변하고, 내가 또 피드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이 얼굴도 한번 못 본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에 우리가 감정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연애할 때, 어렸을 때, 젊을 때,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손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에다가
낙엽 같은 것도 책갈피로 이렇게 끼워 넣고, 그 손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그 손편지를 쓴다라는, 또 받는다라는 그걸 전달해 주는 과정, 이런 과정들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잖아요, 사랑이. 제가 대학 때 밴드를 해서 원래 좀 센치해요. 센치한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탐정에 미쳐가지고 지금 뭐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계획을 안 잡고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뭐 약간 취한 사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제 채널이고 제 영상이고 제가 이걸 찍고 나서 뭐 업로드를 할지 안 할지도 어쨌든 까르페 디엠 가서 결정할 것이고, 자, 자연스럽고 편하고 부드러운 게 참 매력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40대를 보내고 있어요.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많이 여성스러워지기도 했고. 자, 오늘 청년들이나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나이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신기하게 제 나이랑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35세부터 55세까지에 딱 걸쳐 있어요. 제가 그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자, 하지만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또 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어린 친구도 있고, 탐정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 퇴직을 하시고 제2의 어떤 일자리로 탐정을 꿈꾸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관련된 분들이 연락을 하시죠. 청년들이나 좀 장년들이나 또 남편이 자주 일찍 안 들어오기 때문에 외롭거나 힘든 주부들,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한잔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이 났다. 이 글을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쓴 글인데, 제가 쓴 글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면서 읽어보니까 참 좋네요. 지가 써놓고 지가 좋네요. 이때도 아마 술 한 잔 먹고 썼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좀 세상 사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세상 사는 얘기라기보다도 어쨌든 앞으로 올 세상은 안 겪어봐서 몰라.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뭐 한 80, 90, 100살까지 살다 죽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미래는. 모르니까 되게 매력 있지 않습니까? 자, 모르니까 되게 불안하거든?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한데, 불안하니까 매력 있는 건 아니지만, 모르니까,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날에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지요. 원유만, 기름만 다 뽑아내도 걔네들은 평생 뭐 영원히 먹고, 오랜 시간 먹고 살 수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통해서 전쟁을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한 방에, 전쟁을 할 무기를, 비즈니스를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냥 내비둬도 먹고 살 수 있고, 예? 그게 미국이에요, 오늘날 미국.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제가. 자, 오늘날의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술이 좀 조금 돼가지고. 근데 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제가 새벽까지 이렇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술을 먹으면 완전히 술이 떡이 돼도 표시가 안 난대, 표시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너무 많이 먹다가 속에서 안 받으니까 속이 이제 신호를 보내면, 죽겠다 이러면, 야, 너 얼굴 멀쩡한데 계속 먹어. 그거를 내가 한 20 몇 년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죠? 멀쩡해 보이는데 조금 했어요. 자, 오늘날의 미국이요. 오늘날의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죠. 뭐, 이라크에서 보는 미국, 중국에서 보는 미국. 물론 중국은 요즘에 좀, 세져서, 뭐, 미중 무역전쟁도 하고, 뭐, 많이 세졌더만. 근데,
이 남미가 보는 미국, 일본이 보는 미국, 우리나라가 보는 미국, 유럽이 보는 미국. 이 미국이란 나라, 우리 글로브가 영어로 지구잖아. 글로브. 외계인은 배제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니까. 외계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또 설레기도 해요. 자, 이 얘기를 자꾸 내가 왜 하냐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생각도 약간은 있지만 설레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저는 그래요. 저는 나를 그렇게 키웠어, 우리 엄마가. 너 들어가서 공부해라는 얘기를 안 했어, 나한테. 그냥 네 인생 네가 살아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뭐 찍고 이제 앞으로 뭐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할 거지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도 그렇고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난 참 그 예술가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블로그에도 그런 걸 많이 올렸고 제가 대학 때 밴드를 했어요. 밴드를 해서 대학교 때 머리 기르고 마이크를 오른쪽 주머니에 꽂고 책은 하나도 안 들고 가방도 없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한 학기를 다니다가 평점을 D 플러스를 맞았어요. 1.75? 학사 경고가 1.74부터인데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경영학과를 갔는데 지방의 국립대를 다니면서 이 학교를 왜 다니겠는지 모르는 거야. 아침에 맨날 일어날 때마다 제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왜 다니지? 그리고 경영학과에서 뭘 경영한다는 거지? 경영학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면서도 슬쩍 약간 멋있기도 하지만 뭐 와닿는 게 없는 거야. 20살짜리한테. 그래서 어씨 여길 왜 들어왔지 내가? 왜 학교를 다니는 거지? 왜 가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뭐지 내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약간 정신병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실제로 병원도 한번 갔었어요 20살 때.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타고난 성향 자체가 이 뭔가에 미쳐야 돼도만 항상 그러니까 뭔가에 완전히 빠져 있고 싶은 거야 항상. 그리고 뭔가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체질을 타고났나 봐요 제가. 그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죠? 열정 에너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좀 나이를 먹어서 말을 좀 조곤조곤 하긴 하는데 이제는 옛날에 말이 좀 억양도 세고 그랬어요. 성격도 한 성격하고. 물론 지금도 승질나면은 성격이 있기는 해요. 한번 딱 꽂히면 파고 들어가는 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업을 하겠죠, 또. 자, 뭔가 미칠 게 필요했던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20살 때 노래에 미쳤죠. 밴드 들어가서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술에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걸들을 좀 만나고 미치고, 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군대가 있더라고. 군대에서 완전히 개고생을 했죠. 최전방 가서 밴돌밴돌 하다가. 갔다 와서 좀 눈빛이 좀 날카로워지기는 했어요. 갔다 와서, 어, 내가 학비 벌고, 내가 좋은 차 사서,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만나고, 도서관에서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 담배 사주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때가 제대하고 24살, 5살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중요한 건 학교를 다니면서 그랬다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사업을 했어요, 저는. 교육 사업을 했죠, 영어 교육 사업을. 군을 제대하고 나와서 90년대 후반에 IMF가 터졌거든요. IMF가 터지니까, 선배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갑자기 잘리고 나오고, 어, 취업도 안 되고, 막 15층에서 뛰어내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외환위기, IMF 때. 근데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상태였단 말이에요. 복학을 했지. 복학을 해서는 더 이상 이제 밴드를 하지 않았죠. 밴드는 군대 가기 전에 실컷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지금 40대 중반인데 살아보면 있잖아요. 뭘 못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애들이건 어른이건 하여튼, 응? 너 하지 마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는 지금 교육을 그 교육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뭘 하지 마 이런 교육을 최대한 얘기를 아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컸어요. 하지 마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하란 얘기도 안 했어, 나한테. 건드리기만 했어, 나를 툭툭. 자극만 해주는 거야. 호기심을 유발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하얀 상태에서 백지가 된 딱 상태에서 사람이 창의력이 생기더라고요. 자, IMF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군대 복학생입니다. 그리고 2년, 3년 후에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는 다 도산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 난리가 나니까 어디로 몰렸냐면 공무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공무원 시험이 4대1, 5대1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IMF가 터지고 20대1 막 그러는 거예요. 20대1, 30대1. 순경 시험도 그러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100대1까지 막 하는 거예요. 막 몇 년 지나고 나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군대를 딱 갔다 와서 복학을 했어. 근데 경영학에는 그닥 뭐 관심이 별로 없어. 그냥 간 거야. 근데 이제 가장 행복했을 때는 밴드 할 때였지. 막 무대 올라가고 할 때. 근데 갔다 와서 애들이 이제 공부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냥 똑같은 실력이면은 딱딱딱 대기업들하고 해야 되는데 국가가 부도가 났으니까 그 실력 가지고 안 되니까 지네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 어? 5명이 들어갈 자리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4명은 죽여야 되는 거야. 완전히 무한 경쟁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대였고 또 이 당시에 세계화라고 해서 우리 대학생들 외국으로 연수도 많이 보냈어요. 그 당시에. 물론 나는 연수를 못 갔지. 집에서 안 보내줬으니까 학비도 안 주는데.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다른 나라 애들이었지 나한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추리를 했어요. 추리를 딱 해보니까 야 얘네들이 어 거의 4배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 인간이 똑같은 능력에서 4배로 더 로보캅이 돼야 돼. 완전 터미네이터가 돼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내 동료를 짓밟고 일어나지. 그래야 내가 그 공무원이란 자리를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 때가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낙방하면 이제 뭐 지방에서 있다가 경찰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계속 떨어지니까 서울 와서 노량진 와서 3년을 공부하고 뭐 이런 애들도 있어서. 근데도 막 떨어져. 그걸 다 집에서 대주는 거야. 대학비, 학비 대주고, 뭐, 옷 사주고, 다 해주고, 뭐야, 저기, 노량진 학비도 계속 대주고 3년을 대주는데 떨어져. 대단해, 걔네 부모도. 나는 학비도 안 대줬는데. 그 나는 학비를 안 대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량, 이 군량, 어, 돈. 나는 학비도 안 대주는데 그 이상을 원할 수는 없잖아. 학교 다니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다니다가 한 학기 휴학하다 막 그랬거든. 그리고 이들의 이제 공무원 시험에 막 몰입하는 그런 상황들을 딱 볼 때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한 건 내가 가진 전력으로 전체적인 걸 판단을 해보니까 공무원 시험은 승산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길인 거야. 그러니까 동료를 짓밟아야 돼. 그 경쟁을 하는 거, 토너먼트를 하는 거지. 토너먼트를 해서 내가 거기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정년을 보장을 받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사피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 이제 야 병수야 담배 있냐? 그래 알았어. 한 갑. 나는 한 갑 주고 막 그러거든. 역발상을 했다라는 거야. 제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뭐를 했냐면 공무원 시험 보는 애들을 딱 보니까 영어 때문에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쟁이 붙으니까 이 그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고를 전환을 시키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냐면 영어 학원을 해야 되고 고시 영어, 공무원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역발상을 해서 나는 그 당시 IMF 때 오히려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창업을 학교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잡거나 직장을 좀 다니다가 사업을 하거나 이런 어른들이 제시하는 길이 있어. 길이 있는데 나는 그런 제시를 부모가 안 하니까 내가 내 길을 내가 만들어 간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 없이 내가 딱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판단을 딱 해버릴 때 보니까 저 길은 답이 없는 거야. 공무원이 딱 되면 좋아. 그게 이제 지금의 어떤 공무원 길을 가는 사람들이겠지. 지금은 경쟁률이 더 세잖아요. 자,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 영어를 가르치면서 돈을 벌고 이 과외 회사를 만들었어. 내가 과외 회사를 만들어서 영어, 수학, 과학, 국어를 카페테리아처럼 부모로 하여금 취사 선택할 수 있게. 저는 영어 2시간, 수학 1시간, 과학 4시간 해주세요. 그럼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거야. 과외를 하러. 그 다음 영어는 좀 올라서고 영어는 빼주세요. 수학을 좀 3시간 늘려주고 과학은 1시간. 이렇게 엄마가 셀프 디자인을 해. 과외를. 그래서 그런 과목의 선생님들을 제가 투입을 시키는 과외사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었어.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엄마들을 대했을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풀 때 이 경영학에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A라는 걸 선택해가지고 A라는 삶을 살아나가잖아. 그러면 이 삶을 살면서 포기해야 되는 내가 겪지 못하는 삶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바로 단편적으로 저 인간은 어떻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에 다다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무원 생활을 20년을 했어. 내가 경찰 생활을 20년을 했어요. 그럼 20년 동안 이 사람은 놀았냐는 거지. 아니거든. 이 사람은 사업을 했든 뭐 어떤 뭐 다른 길을 갔단 말이야. 범죄자의 길만 아니고 아니면 좋겠지. 그런 길을 갔을 때 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섣불리 하면 안 된다. 바꿔 역으로 뭐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반 회사를 다니든지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공무원을 판단을 할 때 또는 경찰관들을 판단할 때 그냥 단순하게 막 짭새가 막 이러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들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라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대, 30대를 살아보고 40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50대, 60대, 70대, 80대는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꼰대, 뭐, 노인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른들 입장에서도 어린아이들, 젊은 친구들의 삶을 지나고 나면 인간이 이제 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때는 어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젊은이들 평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영어를 오래 가르쳤잖아요. 영어를 가르칠 때 보면은 이제 한국말하고 영어의 차이점이 우리말에는 주어가 빠져 있어. 예를 들어 기분 나빠. 이러면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기분 나쁜 거예요. 걔가 기분 나쁜 거예요. 주어가 없거든. 짜증나. 그럼 내가 짜증나는 거야. 네가 짜증나. 몰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빠져 있어.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나면 손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너 몇 살이야 이러잖아.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난 거랑 나이랑 무슨 상관이야. 너 몇 살이야 이러잖아. 당신 말이야 이러죠. 우리 싸울 때부터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너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내가 너를 평가하니까 이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된다니까.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플러스 열정이에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역지사지와 열정과 창의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 근데 영어는요, 이 주어가 항상 없이는 말이 성립이 안 돼. 여러분, 영어 독해를 하든 미드를 보든 영화를 볼 때 항상 미국인 커플이 싸울 때 들어보셨어요? 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이렇게 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손이 이렇게 가. 자기 손으로. 그래서 I don't want to do that. I want to do that. I 뭐 이러고 싸우잖아. 그럼 상대방도 손이 어디로 가? 자기한테 간다니까? 왜 가냐면은 영어는 주어가 항상 있어야 돼. 영어의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 넌 줄 알아. 아는데도 I를 계속 쓰게 돼 있어. 영어의 어순 자체가 그래요. 그게 언어는 문화와 직결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떻고 I don't want to, I am, I was, I hope, I think, I thought that 하고 계속 I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영어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적이다라는 말을 옛날에는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잖아.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인적이어졌거든. 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은 좀 무거워지는데 안 취해 보이죠? 근데 조금 됐다니까? 됐는데 이래.
정신력이 멀쩡해. 아무리 저는 술이 좀 센 편이에요. 아침까지 한번 먹으면 아침까지 먹는데 아침까지 아침 7시 8시 가도 똑같아요. 음주운전 단속만 하고 운전까지 할 태세지.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의 문화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고 개인주의를 배워야 한다. 개인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분방한 사람들을 볼 때, 미국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은 조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미국화가 됐잖아. 우리가 이제 GNP 3만 불지 지금 됐지 않나요? 3만 불, 2만 8천 불 됐나? 3만 불 됐으면 선진국에 거의 다다르긴 한 거예요. 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봐요. 근데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렇게 안 봤단 말이야. 안 봤는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 볼 때는 막 되게 개인적이고 막 그렇게 보였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됐잖아, 지금. 그리고 가까운 일본도 굉장히 개인적이거든요. 혼자 혼술, 뭐 혼밥 이런 문화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아싸, 인싸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왕따 이런 거라기보다도 혼자 개인의 어떤 문화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브도 많이 성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제2의 사람과 제2의 공간에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알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모르니까 조금 억울하고 불공평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볼 겁니다. 자,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외로운 거는 나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로운 거는 그거에 맞는 장점이 있다. 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가면은 무리지어 다니지 않더라고요. 혼자 앉아서 책 보고, 혼자 앉아서 선택하고, 혼자 앉아서 조깅하고, 혼자 앉아서 밥 먹고, 책 읽고, 뭐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아프리카나 저쪽 이 자살 폭탄을 하고 뭐 자살 테러를 하고 이런 쪽 사람들은 좀 무리지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뭔가 철학자나 예술가나 이런 좀 자기의 어떤 그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과학자나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조직을 이루기다기보다는 혼자 생활을 많이 하고 혼자 사색을 많이 하잖아요. 탐정도 혼자 추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난 보면은. 반면에 이렇게 좀 무서운 사람들은 몰려다니잖아요. 그리고 몰려다닌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혼자 있을 필요가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은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미국이란 나라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하는 아이들은 도서관에 몰려서 또 담배 하나 만져가면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그중에 한두 놈은 붙고 몇 명은 떨어지고 또 딴 거 하고 또 다른 직장에 무리지어서 이렇게 살아가더만. 그런데 저는 이들을 고객으로 하는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20대 때. 물론 이제 그러면서 술이나 이런 거 이제 많이 쓰기도 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많이 쓰기도 했어. 자기 만족감이고 이게 이제 저한테 어떤 드라이브를 줄 수 있다라면 그거는 알맞은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요, 오늘날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미국 게임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짜증내지 않는 거죠. 웃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내가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 삐까 뜨거나 아니면 내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뭔가 하여튼 씩씩대는 거거든. 이거 완전 싸움거리도 안 되면 그냥 웃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부싸움을 하든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건 뭐 이러면은 뭔가 이게 싸움에서 내가 좀 밀린다든지 삐까삐까 하든지 이런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 자체를 좀 초월을 해버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그럼 어떻게 초월해요? 약간 4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듣다가 수업 듣다가 딴 생각하잖아요. 여자친구 생각하고 응? 뭐 나가서 막 볼차는 생각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런 딴 생각과 어떤 망상 없이 학교 졸업 다 하기 힘들었을걸? 힘들어서 뛰쳐나갔을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뭐 100% 거기서 다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1등급하고 뭐 서울대 갔겠지. 저는 서울대를 못 갔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미국의 태생을 보자는 거야. 미국의 태생. 미국의 태생은 자, 중국이란 나라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 오랜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요, 한 2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하죠? 자, 많은 전통을 갖고 있다라는 건 ancestor, 조상들이 많은 가르침을 주고, 많은 지혜를 주고, 많은 길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좀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조직 문화를 만들어주고, 많은 축적된 문화가 생기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역사가 길다라는 건. 하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거야. 창의력을 저해합니다. 내가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든 어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조상들이나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강력한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져 있거든요. 일본이란 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미국은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은 250년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들의 역사를 한번 따라 올라가 보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신대륙이고 황무지였어요. 황무지였고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의 미국의 조상이 됐냐면 영국에서 청교도,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원해 그러고서 뛰쳐나간 거야. 배 타고 떠난 거야. 그 사람들이 떠날 때 뭘 보고 떠났겠습니까? 머리 다 재고 떠났겠습니까? 어떻게 떠났겠어요? 집 같은 거 다, 집문서, 땅문서, 금 이런 거 다 쟁이고 떠났겠습니까? 그 사람들 성경책 하나, 그 다음 총알도 뭐 많이 비축해 갔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떠났다니까요? 대서양을. 대서양을 떠났으니까 오늘날의 미국이 있었다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올리는데,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 빼죠. 일단 빼내고 나서 빼내야 이제 독소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이 3일차, 5일, 7일차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만. 요즘에는 이제 다이어트 약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버려야 돼. 쉽지가 않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야. 그냥 내려놓고 버리는 게 필요해요. 나도 잘 안 되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야 담배 있냐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하고 직장 생활하고 걔네들이 내 나이쯤 되니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원래 나와 있었잖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나오는 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뭐 직장에서 잘리고 그냥 누가 날 고용해 이런 사고 방식이거든. 내가 날 고용하니까 그게 1인 기업인데 저는 원래 20대 때부터 1인 기업이었었어요. 내가 직원들을 필요에 의해 채용을 하면 그건 기업이 되는 거고 내가 필요하지 않고 때론 다른 사업을 할 때 굳이 필요 없는 직원들을 쓸 필요가 없을 때 내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여러 가지를 멀티로 할 때, 그럴 때는 저는 1인 기업이었었는데, 저는 이미 20년 전부터 1인 기업이었는데, 지금 20년 후가 됐는데 이미 1인 기업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좀 신기하죠? 근데 왜 그런 거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하얀 도화지 딱 펼쳐주고, 네가 알아서 해. 단, 네 인생의 책임은 네가 져, 죽을 때까지. 저는 이렇게 컸거든요, 어렸을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이었던 거 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중학교 때 담배를 폈어요. 중3 때. 그리고 좀 쌈박질도 하고 물론 뭐 싸움을 잘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담배를 폈고 그러다 이제 좀 이러면 안 되겠다고 끊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고3이 됐는데 뭐 고3 담임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더 안 하고 담배를 엄청 폈죠 또. 그러다 이제 대학을 딱 갔는데 대학을 가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담배 맛이 안 나더만. 그래서 맛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독이 됐으니까 또 계속 폈어요. 내가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끊어요. 지금도 간헐적 금연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끊고 한 달 피고 두 달 끊고 한 달 피고 뭐 이따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간헐적 금연이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얘는 좀 특이한 거지. 특이한 건데 내가 어디 가서 뭐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싸울 때 먼저 선방 안 날리거든요. 선방을 먼저 맞아요. 선방을 한번 맞고 충청도로 좀 반응이 늦기 때문에 한 방 맞아보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다가 이건 좀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고 도의적으로 따져보고 인간적으로 따져보고 내 감정적으로 따져보고 그 새끼 감정적으로 따져보고 하다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 그러다가 저 새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칼을 들면 장기적으로 걔를 죽여요. 근데 아직 죽인 사람은 별로 없어. 왜냐면 또 잊어버려 바빠서 막 일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그때는 그 기분이 나빴었는데 또 1년 2년 지나면 또 그냥 잊어버리고 기도 해. 근데 이게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어, 승가는 있습니다. 승가는 있는데 저는 이제 창의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창의력은 우리 그림 그리는 화가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화가들은요 하얀 도화지 위에다 그리죠. 그 도화지를 노란색이나 연두색도 안 주고 하얀색에다 꼭 그려요. 그 사람들의 고집이야. 하얀색이라는 건 무이거든. 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내가 작업하기 좋은 거야. 내 멋대로 하기 좋은 거야. 이게 창의력이거든요. 미국은 저기에 인디안이 있을지 몰랐지. 미국 애들이 미국 신대륙에 들어올 때. 근데 그냥 갔어. 왜 갔냐면 자유를 원해서 간 거야. 청교도들이. 나 니네 밑에 있자니까 짜증나. 여기서 못 살겠어. 영국에서. 어? 뭐 역사도 길고 할 거 아니야. 영국이. 여기서 확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게 이제 이 아메리칸 대륙이 오도도도도도 뭐 이런 인디언들 있잖아요. 그 인디언들이 왜 인디언들이냐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딱 발견했는데 그걸 인도로 생각을 해서 인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쪽 이 남미 쪽, 그 북미 쪽의 인디안들은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영어 인디안 그럼 인도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추장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인디안은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이유는 인디안이라고 불렀다고. 여기가 미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도착했다고. 그냥 인도인 줄 알고 온 거야, 그 사람은. 내가 인도인 줄 알고 딱 갔는데 그게 미국이었던 거야. 오늘날 미국을 만든 거죠. 자,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프론티어 정신은 개척 정신이거든. 개척 정신이고 리스크를 좀 감내하고 달려드는 정신이고 리스크를 감내하고 달려드는 정신 속에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뭐 누가 하는 대로 그냥 얘 시키는 대로 하고 나는 이 줄에 쓸까 저 줄에 쓸까 누구 똥꼬를 빨까 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들은 이런 아메리칸 프론티어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탐정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블로그나 밴드나 이런 거에 가끔 이런 얘기들을 올려요. 생각나는 것들을. 찔리는 새끼들은 짜증날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들으라고 하는 거야. 들으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바꾸면은 다행인 건데 못 바꾸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차피 뭐 미래는 보이잖아. 그 사람들의 미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1인 기업 이런 말 없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저는 1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당시에 이제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라는 말은 있었어요. 20년 전에. 소호족이라고 했어. 소호. SOHO. 소호. 또는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처음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예요. 사이버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일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좀 이렇게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뭐지? 새로운 건데?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닥치는 대로 다 해봤어요. 다 해봤고, 그게 이제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싶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저는. 심지어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락을 했는데, 밴드를 했는데,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무렵에는, 어떤 게 유행을 했냐면, 갑자기 댄스 그룹이 막 유행을 하는 거야. 그 댄스 그룹이 지금의 모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댄스 그룹이 지금까지 20년을 흘러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락을 뭐 락밴드를 할 만한 그러한 기반도 안 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안 됐지. 근데 노래를 하고 싶어. 그래서 뭐까지 한지 아세요, 제가? 밤무대에 가서 노래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 2달 했나? 반짝이 옷 입고. 막 뽕짝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런 거. 자, 근데요. 그 그런 것들이 참 생각이 나는 게 신기해요. 그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때 이 내가 밤업소에서 잠깐 일할 때 만났던 이 조폭이나 나이트 웨이터나 뭐 여자 술집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의 느낌.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영어 교육 사업을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어머니들이나 아이들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경찰 공부하는 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 무슨 토익, 토플, 대학생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외국계 바이스 프레지던트, 비즈니스 잉글리시 가르치는 배우는 50대의 임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겪어보잖아요. 그리고 영어라는 거는 수학과 좀 다르게 많은 지문들을 짧게나마 읽게 돼요. 그러니까 박학다식해져 내용 자체가. 영어 공부를 여러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영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컨텐츠를 계속 다루기 때문에 말빨도 좋아지고 이 깊이는 없지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은 효과가 있다. 영어 공부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경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탐정을 하기에는 최적의 요건을 만들어줬다. 제가 만약에 경찰관 생활만 20년 했다라면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매뉴얼대로 그 프레임에 갇힐 확률이 물론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지금보다는 훨씬 지금의 사고방식 이 자유분방한 사고방식보다는 훨씬 더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30살에 만약에 경찰이 들어가서 한 15년 이상 지금 근무를 했다라면 그렇게 좀 갇히지 않았을까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회사 생활을 했어도 마찬가지겠지. 뭔가 내가 줄을 서야 되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제 뒤에 줄을 서야 되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이런 걸 배웠을 거 아니야. 그리고 조직 문화, 어떤 팀원이 돼야 되고 물론 협동심이나 이런 거를 배우는 데는 굉장히 좋았겠지. 회사를 다니면. 근데 지금 사회의 트렌드를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얘는 파워는 블로거한테 쓰는 말이고,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버가 돼가지고 수천만 원씩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뿐만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트렌드를 볼 때, 옛날에 어떤 연공 서열식의 어떤 수직적인 문화는 이미 타파가 되었고, 그리고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성공을 해 나가는 시대가 이미 됐잖아요. 이미 됐고 옛날에는 한우물만 파라고 했거든요.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의정부에서 일가족이 사망을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1년 전에 폐업을 하고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 그다음 아내 이렇게 4명이서 4명 중에 이제 희한하게 그 아직 이제 자세하게 결과는 안 나왔는데 중학생 아들을 남겨놓고 딸과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걸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우물만 파세요. 한우물만 파세요. 라는 말을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최근 10년 전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우물만 파시면 안 돼요. 한 우물만 파고 한 우물에 완전히 올인했는데 우물이 안 나오면 좌절합니다. 기대가 크면 좌절이 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우물만 파지 마시고 이게 진짜 우물이 꼭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우물을 뭘 꼭 파, 편의점 가서 사지, 이런 사고의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40대 중반인데 저는 굉장히 그런 노력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노력을 덜 해도 돼요. 왜냐면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으로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자기만의 어떤 저력이 생깁니다. 저력이 뭐냐면 1차, 2차, 3, 1차 차선, 1차, 2차, 3차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장 하나에 올인해서 직장을 살게 되면 이 직장에 올인을 하고 내가 한 직장에 20년, 30년 근무를 하면 이 직장에서 그만두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동료는 벌써 정리해고 됐지만 나는 여기서 버텨야 되고 버티려고 보니까 누가 잘난 선배인지 거기에 줄을 서야 되고 줄을 서면서 타인을 내 본의 아니게 음해해야 되고 까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나가 떨어진다면 또 나가 살기 위해 어떤 동아줄을 잡아야 되고 이런 생존 방식으로 회사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인간들이 많아요, 되게. 저는 싫어하거든요, 그런 인간들을.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20대나 30대나 젊은 친구,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나 자유분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저는 대화가 잘 통해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예?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오늘날의 미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미국이 저게 내가 앞뒤 다 계산 딱 잡아가지고 내가 저 미국을 가면은 말이야 내가 대박 낼 수 있어. 이걸 계산하고 온 새끼들이 아니라고. 계산 좀 하지 말라고요. 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로 돌아가냐면 자, 보세요.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결론은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공무원 준비하는 그런 내 그때 옛날 친구들. 나랑 공부하고 있는 이 새끼가 적이야.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너무 많아. 왜? 시험에 이번 경쟁률은 몇십 대 1, 몇십 대 1, 몇십 대 1 나오잖아. 근데 거기 1이고 싶잖아, 자기가. 그럼 몇십 명은 자기한테 다 적이잖아. 그러면 내가 남을 짓밟고 일어나고 음해하고 까서 얘를 죽여버리고 밟고 일어나는 시대였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야 됐어. 그런 사고방식으로 자 피라미드 형식으로 신입사원이 물리치고 얘 까고 해가지고 임원이 돼가지고 성공했으면 걔는 성공한 건데 걔 성공했다는 게 과연 이 존경받는 성공이냐는 거지. 그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 물론 능력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깠다라는 거야, 사람을. 얘 까고 쟤 까고 가서 올라갔는데 걔를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어? 나는 걔는 존경하고 싶지 않은데 맨 위에 있는 사람은 저는 존경하지 않아요. 그 사고방식대로라면. 그럼 이제 나를 딱 볼 때 그렇게 쟤는 뭐 저렇게 뭐 혼자 저렇게 지잘났다고 막 하다가 말이야.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까? 그건 그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의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게 맞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유튜브나 AI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소위 말해 방구석 찐따인 20대 친구들이 수천만 원씩 벌고 수십만 유튜버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유튜버.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패러다임을 이미 젊은 친구들은 이미 깼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깼다라는 게 아니고 패러다임 자체가 흐물흐물할 때 딱딱해지지 않을 때 이미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친구들은. 참 귀여운 친구들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내가 아메리카를 건설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창조하는 거라니까요. 자, 영국이 싫어. 종교의 자유를 향해서 난 떠날 거야. 하고서 침 뱉고 영국을 떠났는데 대박 낸 거잖아요, 미국이. 미국
미국을 원해서 걔들이 미국을 간 게 아니라니까. 이게 싫어서 떠난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머리로 뭘 계산을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안 위험해요. 그게 더 위험해. 그런 프레임에 갇혀있는 게 위험하다니까. 이 사람 줄에 서서 내가 성공을 해야지. 걔도 버려. 그 사람들 결국은 걔 버려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더러운데 이용해 먹는 거야 자꾸.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무해수유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머리를 쓰고 막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저 새끼를 짓밟아야지. 쟤를 까야지. 쟤를 이용해야지. 이지랄하고 머리를 생각을 하면서 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고 이용을 당하는 거지. 이 평생 직장도 없고 평생 어떤 그런 관계가 오래 가지를 않아요. 점점점점 짧아지니까. 그럼 얘는 역으로 또 당신을 후려칩니다.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받는다니까. 우리 성경이나 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머리 굴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 가슴에서 시키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손글씨 쓰는 게 너무너무 좋아. 손글씨 계속 쓰세요. 유튜브에 올리세요. 내 친구는 뭐 하고 있지? 내 나이에 이 친구들은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삼시세끼 먹을 밥만 있으면 돼요. 결혼도 많이 안 하셨잖아. 저는 애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래도 이렇게 웃고 살아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도. 저 30살에 결혼할 때 이제 또 집이 뭐 가세가 뭐 기울고 그래가지고 보증금 1033으로 시작했어요. 원룸에서. 근데 애가 많아요. 다둥이 집이에요. 누구 하나 저는 줄 순 적도 없어요. 저 뭐 좀 해주게 해주세요. 저는 체질적으로 그런 걸 못합니다, 원래. 까면 까지. 근데 내가 까면 까는데 앞에서 심하게 까진 않거든. 또 살짝살짝 까거든. 고치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찔리라고. 찔리겠지. 찔리니까 밉겠지. 근데 꼬투리는 안 잡히는 거야, 내가. 근데 누구 밑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리고 당파 짓지 말고, 패 가르지 말고, 결국은 공격 당하거든, 그걸로. 그러니까 자강론을 가는 자강론. 이게 옛날에 그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했던 얘기인데, 물론 이제 중국에 옛날에 얘기하자면 좀 길어지고, 자강론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강자가 되라는 거야. 스스로 강자. 내가 누구 밑에 가가지고 빌붙어서 내 능력보다는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라고. 내 능력 갖고 있는 맥시멈보다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면 사기꾼이지, 그게. 내가 능력 갖고 있는 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건데 2,000을 벌고 싶으면 누군가의 2,000만 원을 뽑아오든가 누군가한테 사기를 치든가 어떤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게 돌려서 내가 테이크한다라는 얘기잖아.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절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간이, 저는 이제 순자의 성악설을 믿는데 기독교적으로도 성악설로 보고,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야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모습과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 모습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더 요령이 생기고 하다 보면 사람이 더 이기적이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람의 순수하게 좀 이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근육량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꼭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학원 할 때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뻥치지 마 이런 말을 쓰면 미국 애들은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왜? 거짓말 친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거의 뭐 치명적인 인설트, 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 뻥치지 마, 거짓말, 진짜예요, 진짜예요 하지 말라고. 뭐 진짜지, 진짜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바꾸자는 거예요. 선진국처럼, 미국처럼. 물론 단점도 많지만. 그런데 미국은 모든 걸 다 허무른 상태, 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또는 아무것도 없으면 고맙기라 하는데 인디언들이 막 창 던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영국을 떠나왔잖아. 영국을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갖고서 돈도 빌려가지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겠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영국 애들한테 촌놈들이라고 하고, 영국 애들은 미국 애들한테 사기꾼들이라고 막 그랬단 말이야. 초창기 옛날에 역사를 보면. 자, 그런데 왔는데 뭐 인질 싸우니까 막 총도 쏘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는 거야. 뒤로 갈 때도 앞으로 갈 때 진퇴양난이야. 그럼 앞으로 돌진하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창의력이 중요하고, 창의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무에서 하얀 도화지를 딱 그려놓고,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누구 얘기 듣지 말고. 누구랑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아,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이구나. 아니죠. 반박하지 말고, 컨트라딕트 하지 말고, 그건 싸우는 거니까. 오케이, I get it. 하고, 나는 나 나름대로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인생과 내 계획을 정립할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막 무리지어서 다니는 아프리카, 아라비아의 자살 특공대 이런 사람들 무리지어 다니잖아. 혼자 못 하잖아. 혼자는 겁나서 못해 소심해서 무리지어 다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무리지어 다닌다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사람은 아니고 동물들이 생각을 하잖아.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보면 무리지어 다녀요. 그죠? 무리지어 다녀. 머리가 나쁠수록 무리지어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자, 아인슈타인은 혼자 연구했지 무리지어서 연구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사색의 시간. 혼자 사색하고 혼자 추리하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기획하고 혼자 앞으로 달릴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운전할 때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뭐 조깅을 하든 산책을 하든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그래야 창의력도 생기고 그러한 자기 개발이 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더 이제 확대시키는 거지. 과거에는 내가 이랬었지, 지금 현재는 이렇지, 미래는 이렇지, 이렇게 되겠지 하고서 쫙 확대를 시켜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 내가 아무리 형님만 믿어요. 뭐 해도 걔가 나 대신 죽어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자 정신, 그리고 그냥 한번 내질러 버리는 정신. 영국을 일단 튀고 일단 나와보고 봤잖아, 미국 애들이. 우리 이렇게 전 세계 미국이 될 줄 알았겠어, 걔네가. 계획하고 한 게 아니고.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야. 머리는 혼자 머리를 굴리는 거야, 기획할 때. 남 이용할 때 머리를 굴리지 말고. 그러면 남을 이용할 때 머리를 굴리면 그 걔도 이걸 다 알아. 바보가 아니거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상대방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모적인 게임을 하지 말고 머리 자체를 굴리지 마.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 그 시간에 연구 개발을 하세요. 과학자처럼. 연구 개발을 하고 남에게 순수하게 대하세요. 순수하게. 그리고 내가 10,000원 얻어먹었으면 15,000원 쓰세요. 그러면 사회가 좀 풍요로워져. 자꾸 베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면 머리 좋고 머리는 타고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 스카이 가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퍼센트. 나머지 사람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로 머리 좋아서 스카이 가는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성공을 했다, 유명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직장 다니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애 많이 낳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너 공부해, 뭐해? 너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 봐, 뭐해? 이러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머릿속으로는 이걸 하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는 노래를 하고 싶네? 하고 싶은데 그냥 해봤어. 막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뭐 반무대 한 2달 나가고 그다음부터 음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음악을 안 하는 이유가 그때 실컷 해봤어. 실컷 해봤고 지금 해봐야 답이 안 나와. 걸그룹 댄스부 이런 거지만 내 이거 성향하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제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뭘 할 때 제일 행복할까 했던 게 이제 영어 교육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 사업을 해가지고 또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았어. 또 열심히 가르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8년 전부터 탐정에 미친 거잖아. 탐정에 미쳐서 영어학원하고 탐정을 겸업을 했단 말이에요. 3, 4년을. 그러다가 탐정에 더 미쳐버리니까 영어학원도 그만둬버리고 지금 3, 4년째 거의
전업으로 탐정에 미쳐 있잖아요. 탐정을 연구하고 탐정 방송을 찍고 응? 책을 쓰고 탐정학 대학원에 지나가고 탐정이 뭔지 외국의 탐정을 연구하고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25분인데 술 다 깼어. 그래서 떠들어대고 있고 왜? 여러분들은 나한테 피드백도 안 하는데 지금 나 혼자 지금 카메라 보고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어색할 것 같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색한가 안 한가? 되게 어색해요 이거. 근데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탐정방송 구독자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왜? 탐정에 꽂혔으니까. 저는 완전히 꽂혀버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는 자 보세요. 첫 번째 창의력이 필요하다. 창의력이 필요하려면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 혼자 있고 창의력이 발동이 되면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을 때 뭘 하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을 때. 미친다는 게 이제 be crazy about 하면 이건 머리가 도는 건 mad고 be crazy about 하면 완전히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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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ou, really like it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I am crazy about you 하면 난 널 겁나 사랑해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미쳐있을 게 찾아진다. 혼자 있어야지. 그리고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 안에는 이제 정직, 솔직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Ask yourself. 물어봐야 된다고. 물어보면 내 손발이 떨리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난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럼 더 혼자 그런 게 없으면 안 돼.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만화책이 됐든, 뭐 심지어는 있어 하여튼 말을 하기는 그렇고 내가 그거라도 해 그냥. 해. 찾았어. 찾으면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손발이 떨릴 정도까지는 못 찾았다 그러면은 뭘 할 때 내가 시간이 빨리 가는지를 찾아야 돼. 네가 딱 3시간 4시간에 금방 갔어. 그거에 미쳐야 되는 거야. 미쳐버려 그냥. 난 게임에 미쳐 있어요. 게임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해? 공부와 게임 이게 패러다임이거든. 근데 게임에 미쳐 있는 대도서관은 대박이 났잖아 지금. 욕도 안 하고. 유튜브는 자극적이고 욕해야 떠. 근데 대도서관은 욕을 안 하고 젠틀하게 하면서도 뜨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또 그런 생각 자체가 다 프레임이라 프레임. 이 프레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깨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터널을 뚫다가 중간에 딱 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 딱 버리면 동굴이 돼 버리거든. 근데 그걸 확 깨고서 끝까지 계속 가. 그래서 딱 계속 나가면 그 터널이 돼. 그러니까 그 터널을 통해 수많은 차들이 어마어마한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사고의 폭풍의 로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고에.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깨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거기서 딱 멈추면 동굴이 돼버린다. 동굴 들어가서 한참 사셔야 돼. 저쪽 마을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된다. 그게 프레임이거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 있을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지. 예. 그럼 나 혼자 있으면 아싸 아니야? 인싸가 아니고? 아니야. 여러분 이순신 장관보다 더 외롭겠어요? 이순신 장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음해도 당했지. 에? 전쟁도 해야 되지. 배는 몇째 안 남았지. 근데 이순신 장관이 잘 싸웠잖아요. 왜 싸웠을까? 그냥 죽으려고 하니까 사는 거라니까? 필사직생? 그냥 죽자 하고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나라를 구한 거예요. 영국이 싫어. 일단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된 거예요. 예, 그냥 확 너무 이 머리를 굴리면 머리가 커지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근육이 전체적으로 발달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머리만 막 굴려 누구 줄 서는 새끼들을 원래 싫어해. 그래서 적성에 안 맞아. 그래서 딱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싫어하고 내가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쓰세요. 아니면 버리세요. 내가 버려지나? 그 다음 거 준비하면 되지 또. 이해되시죠?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야. 올인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 남자한테 올인해. 이 남자가 날 찼어. 아씨 한강으로 간다니까 올인하지 말라고. 물론 양다리 걸쳐라, 쓰리다리 걸쳐라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게 프레임이야. 그러니까 그래야 거기서 이제 추리도 생긴다. 창의력. 창의력은 무에서 나온다. 흰 종이에서 나온다. 예술도 흰 종이. 흰 종이를 갖다 놔야
그림을 그리지. 검은 종이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는 거니까. 깨끗해야 된다. 결론은 마음은 순수해야 된다. 머리 굴리지 말고 남 이용하고 나쁜 짓 하려고 하지 말고 남한테 베풀어라. 그럼 그 사람이 더 잘한다. 강아지도 몇 쉐라 버리면 강아지가 에 뭐 이러잖아요. 개들도 더 잘 알아. 그죠? 근데 쫑쫑쫑쫑하고 뭐 던지면 에 뭐 이러잖아. 사람은 어떻겠어요? 더 그렇지. 자, 인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의력, 인성, 순수함이 꼭 필요하다. 이 혼자 있는 시간을 나에 대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뭔가 미칠거리가 생긴다. 미칠거리가 생긴다. 그럼 생겼으면 눈치 보지 말고 거기에 미쳐라. 미치세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야. 그 미친 사람 안 건드려요, 여러분. 거기 완전히 미쳐있잖아요. 아, 나 여기 미치면 어떡하지? 안 건드린다니까. 정신병원 앞에서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워요. 뭔가 인상을 팍 쓰고 있는 사람은 병이 다 나은 사람이래. 정신병이. 근데 막 웃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병이 아직 다 안 나은 사람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미쳐있으면 웃어요. 그러니까 미쳐있으면 신난다. 그러니까 나도 요새 신나요. 내가 그랬잖아요. 매일 소주 한 병씩 먹다가 최근에 안 먹는다니까? 왜? 유튜브에 미쳐있으니까. 탐정에 미쳐있으니까. 탐정에 미쳐있으면서 유튜브에 또 빠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막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를 찾으세요. 미칠 거를. 없어요? 연애를 하세요. 연애를. 연애를 하시든가 공부에 미치든가 여행에 미치든가. 미치지 않은 분들은 희마리가 없어요. 근데 미친 사람은요. 막 웃고 다닙니다. 그래서 탐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리 뭔가 이렇게 완전히 빠진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제가 성공했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잘 살고 있고 어디 가서 뭐 사기 안 치고. 자, 오늘은 술 한잔 먹고 이것저것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술이 다 깨버리는 바람에 미쳐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가서 자야겠습니다. 탐정방송 윤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